인수위가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창 알박기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이 두 사람의 회동 이후 뭔가 이제 조율이 좀 잘 되나 했는데 다시 한번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임명을 두고서인데요. 저희가 그간의 과정들을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 세금 4조 1천억 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의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역시 인사 문제로 또 맞부딪혔습니다. 장혜차 평론가님. 오늘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 또 격양되게 얘기했는데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정권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또 하나의 내로남불 아니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동창을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를 임명할 수 있냐. 이렇게 인수위가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해서 탑10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수위나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논리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비판했던 내용 그대로 그 논리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게 정권 말 낙하산 알박기 인사하지 말라고 경고했었고요. 민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조선업의 세계적인 이 트렌드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이제 조금 조선업 시장이 좋아지면서 다음 정부에서 한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해양 조선 산업을 부활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더구나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산업은행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대와의 합병이 EU 등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정말 많은 과제가 다음 정부에게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기업이고요.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한국 조선 사업과 직관된 곳인데 이런 곳에 대표이사를 1년이 아니죠. 한 달 반 남은 정권에서 그것도 대통령 동생의 동창 친구로 임명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처사이고 이 박두선 대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무 승진, 전무 승진, 부사장 승진, 사장 승진 다 했습니다. 임원 승진의 신화를 유독 자신의 친구, 형님이 대통령하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실제로 박두선 신임 대표가 조선 전문가이기도 하고 물론 꽤 승진 가도를 달리긴 했지만 전문가라면 설사 문 대통령 동생과 대학 동기라고 하더라도 동창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단순히 그 사장 선임 인사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부분들이 있죠.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옥포 조선소를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그 회사의 오너 회장은 아니더라도 사장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당시에 저 그림이 보이는 당시에 상무가 나와서 그 LNG 운반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도대체 그럼 왜 상무가 나와서 설명을 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해양대학교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한 동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동기생들이.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고 그게 아니면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동생 친구라서 저렇게 좀 주목을 받는 건가? 그리고 또 의심을 받을 게 그로부터 한 3개월 정도 후에 상무에서 바로 전무로 승진을 하니까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이제 많은 이런 분들이 생각하고 역시 또 그 부사장 해서 결국 사장까지 오니까 아무래도 현 정권과 가까워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대우조선이 사실은 그 세계적인 그 조선 그 산업 위축으로 우리 현대중공업이랑 결합을 하려고 했다가 EU에서 반대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은 경영적으로 어떻게 이 회사를 회생시키느냐
이쪽이 더 큰 비중이지 30년간 물론 그 조선소에서 일한 건 굉장히 알겠습니다. 예. 중요한 경험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가 맞는 그 사장에는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산업은행이 지금 55%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의 대주주인데 인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굳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이 인사를 한 날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인사권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